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한 해외 언론 보도 일부 프랑스 AFP 편.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KKMD를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난데없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고장으로 업로드가 예상보다 다소 지연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본격적으로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살펴보는 입체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및 해외 언론과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10일 프랑스에 근거를 둔 언론사인 AFP 통신은 대한민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조달하려 한다는 기사를 아시아타임즈를 통해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의 전반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을 통해 더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조달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후반부는 프랑스가 속해 있는 유럽 연합 국가들의 핵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주제는 기사 전반부에 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 전반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AFP 통신 기사를 살펴본 후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목요일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고려하고 있다는 전격적인 발표를 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동향은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주변국들을 매우 자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1950년 휴전선을 넘어 침략해온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세 곳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주 자기들 스스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테스트했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이 발사체가 잠수함이 아닌 해상 기반 플랫폼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잠수함에 기반을 둔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이 입증된다면 북한의 공격력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격 수단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군사기지가 공격받는 경우 반격 능력을 갖출 수도 있게 된다.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장기적 관점으로 한국형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조달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휘관급 장교를 수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설립했음을 알렸다고 국내 언론인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방백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대해 대한민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1월에 공개된 이 문서는 대한민국이 불과 10여 척의 재래식 디젤 전기 잠수함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70여 척의 재래식 잠수함 숫자와 비교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군은 미국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이 문제가 국방부와 참모총장이 협의하여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대한민국 주둔 비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을 거듭 요구해 오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 취하고 있는 다소 장난스럽고 달래는 듯한 접근 방식 또한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기도 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 참모총장인 심승섭 제독은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오랫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군 당국이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들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했다고도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AFP 통신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주는 것은 거부했으나 이 보도를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했다.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13척, 미국이 러시아보다 조금 더 많은 14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4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국방백서는 또한 대한민국이 북한의 약 130만 명의 강군을 상대로 60만 명의 병력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병력의 차이도 문제이지만 대한민국을 더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실은 군 전문가들이 평양이 2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난 2019년 10월 10일 프랑스에 근거를 둔 언론사인 AFP 통신이 아시아타임즈를 통해 게재했던 기사 내용의 전반부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의 도입부 멘트가 신경이 쓰이는데요. 바로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동향이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주변국들을 매우 자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도되어 온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줄기차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이라고 에둘러 반대하고 있죠. 사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로 무장한 핵무장 잠수함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추진 동력만을 원자력으로 얻어낸다 뿐이지 나머지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는 문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74년에 미국과 협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사실상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 및 시설의 보유를 금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에너지원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 및 시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41년이라는 시효를 가진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사실상 원천 금지되어 왔던 셈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은 그 시효가 완성되었고 새로운 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미국의 승인하에 20% 미만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의 시효는 20년입니다. 즉 2035년이면 다시 새로운 원자력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2035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도가 될 것이라는 개인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부 혹은 3부에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KKMD 124번째 이야기, 대한민국의 공격형 원잠 보유에 대한 프랑스 AFP 통신 보도 내용 일부를 마치기 전에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플랫폼으로 알려진 북한의 심포급과 대한민국의 KSS-3의 간단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심포급의 스펙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클래스의 잠수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비밀에 쌓여져 있는 잠수함이라서요.
먼저 항속거리에서 심포급과 KSS-3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심포급이 2800km 정도의 항속거리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KSS-3는 18,520km의 항속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수량에 있어서 심포급이 2,000톤, KSS-3 배치 1이 3,700톤입니다. 1,500톤 이상의 차이가 나죠. KSS-3 배치 2의 수중 배수량은 4,100톤이나 됩니다. 사실 KSS-3 배치 2 정도면 프랑스의 공격 원잠 쉬프랑과 비슷한 체급이 됩니다. 전장에 있어서도 KSS-3는 83.5m인데 반해 심포급은 68m에 불과하고 전폭도 6.5m 대 9.6m입니다. 심포급의 자망 속도는 10노트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KSS-3는 20노트로 배로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30노트 정도의 속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심포급을 잡기 위해 원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30노트의 속력은 반드시 필요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으로 볼 때 북한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닌 심포급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KSS-3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록 소형이고 노후화되었다고는 해도 70척을 넘는 물량이 문제이며 심포급에서 발사될지도 모르는 북한의 핵무기가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도 역시 대한민국이 공격형 원잠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공격형 원잠 보유에 대한 해외 언론의 태도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호주 언론의 기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